네, 오늘 제가 발표드릴 논문은 이제 Prismatic VLMs라고 해서 뒤에는 다 이렇게 지금 ICML 2024년에 나온 논문이고 VLM에 대해서 약간의 인사이트를 가지고 있는 논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VLM을 모르는 사람이 좀 많을 것 같아서 좀 기본적인 정보들로 구성을 했고 자세한 분석은 좀 간단하게 적어두었습니다. 그래서 논문 제목에 나와 있는 그 프리스매틱 VLM이라고 하는데 그 프리스매틱이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프리즘이라고 하는 걸 다들 아실 거예요. 그 빛이 들어오면 여러 가지 파장으로 나눠주는 그 프리즘이라는 거를 반영을 해서 그 VLM이 여러 가지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디자인이 코어하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분석은 제대로 구성이 되어 있지 않고 그거에 대한 분석을 이 논문에서 해보겠다라고 해서 이제 프리스매틱이라고 이름을 지었고요. 여러 가지 VLM을 이제 분석을 하기 때문에 VLMS라고 붙여서 프리스매틱 VLMS라고 지금 작성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인트로 시작하면서 바로 명언을 날리는데요. 그 여러분이 이제 성 같은 걸 지었을 때 그걸 잃지 않고 이제 밑에 토대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석을 간단하게 해볼 수 있는데 뭐 결론적으로는 VLM에서도 그 파운데이션이 아직 제대로 구성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걸 자기들이 한번 구성해 보겠다라는 식으로 명언을 날리면서 시작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그래서 가지는 거는 여러 가지 디자인에 대한 요소를 분석을 해보겠다가 첫 번째 요소이고 그 분석들을 기본으로 하여금 더 나은 이제 VLM을 최종적으로 자기들이 만드는 게 핵심으로 제안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모델 이름을 프리즘이라고 지었고요. 그 기존에 있던 라바를 여러 가지 타스크에서 다 뛰어넘으면서도 훈련 코스트를 굉장히 줄였기 때문에 조금 좋은 인사이트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VLM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좀 추천드리는 논문입니다. 그래서 이걸 설명드리기 전에 이제 라바를 아예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이 라바 기본 논문이 그림이 굉장히 좀 별로 안 좋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잘 설명하는 그림을 가지고 와봤는데 일단 라바라고 하면은 그 저희가 인풋 텍스트를 어떤 이미지에 대해서 같이 질문을 던지게 되고 그 이미지는 이제 이미지 인코더라고 불리는 곳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텍스트는 이제 토크나이제이션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 과정을 이제 조금 설명드리면 보통 우리가 텍스트를 여러 가지 조합으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LLM이나 뭐 여러 가지 모델들은 우리가 자연스럽게 하는 이 언어들을 다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되어 있는 사전적인 토큰을 만드는 게 중요하고 그 과정을 이제 토크나이제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토크나이제이션 한 토큰 값을 뭐 MLP나 여러 가지 좀 머신러닝 모델을 좀 거치게 되면 토큰 임베딩이라고 하게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이미지는 동시에 이미지 인코더라고 불리는 비전 백본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걸 보통 클립이나 디노나 시그립 같은 좀 굉장히 큰 라지 비전 백본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방금 나왔던 그 텍스트가 가지는 채널 값과 그다음에 이 이미지가 가지는 그 채널 값은 무조건 다를 수밖에 없는데 이걸 잘 이어줘야 이제 고정되어 있는 라지 랭귀지 모델이 이 두 가지 값을 다 받아들여서 최종적인 답을 내뱉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중간에 이제 커넥터라고 불리는 MLP나 뭐 트랜스포머 같은 여러 가지 딥러닝이 좀 가미되어 있는 모델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기본적인 라바 스타일의 멀티모달 LLM이라고 하는 구조이고요. 이걸 기반으로 이제 이 프리스매틱 VLM이라는 논문은 설명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VLM이 굉장히 좋은 성능을 여러 가지에서 내고 있는데 그 안에는 여러 가지 구축 요소가 있고 어떤 요소가 가장 크리티컬하게 영향을 미치는지는 아직 정확하게 설명되지 않았다라고 해서 저자들은 여러 가지 디자인을 네 가지로 좀 나눴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그 훈련 방법이고요. 두 번째가 이제 랭귀지 모델을 어떤 걸 사용을 하는지, 세 번째가 이미지 백본을 어떤 걸 사용을 하고 그 이미지 백본에 이미지를 넣을 때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해주는 게 좋은지, 그리고 네 번째가 훈련을 많이 하면 좋을지, 뭐 적당히 하면 좋을지, 혹은 데이터를 어떤 걸 구성하면 좋을지를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서 분석을 진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각각의 분석은 전부 모든 거는 다 고정되어 있고 한 가지씩만 변경을 하면서 그 임팩트를 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키 컨트리뷰션이 표준화된 이제 이발루에이션 셋 안에서 이 각각의 요소들을 바꾸어 가면서 어떤 임팩트를 가지는지 확인을 하게 되고요. 이걸 전부 간단한 소스 코드 한 줄씩만 변경해서 확인할 수 있게끔 정말 잘 정리해서 오픈 소스화를 시켜 두었습니다. 이걸 자기들이 직접 그 컨트리뷰션이라고 적어 두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각각의 요소를 디테일하게 분석을 한다가 세 번째. 그리고 마지막 이 요소, 분석한 요소들을 기반으로 프리즘이라는 최종적인 모델을 구성한다가 네 번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VLM을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좀 헷갈릴 수 있는 기호들을 좀 정리하긴 했는데 다 설명은 안 드릴 것 같고요. 7번, 8번만 보시면 이제 비전 V가 비전 백본이고 X가 X 이미지 그리고 X 이미지를 비전 백본에 넣었을 때 아까 피처가 나온다 했고 그 피처를 텍스트 그랑 얼라이닝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가 MLP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MLP랑 컨캐트네이션에서 이제 텍스트 쿼리 값을 인베딩한 값과 붙여준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이거를 이제 랭귀지 모델에 최종적으로 넣어서 나온 아웃풋이 이제 프리딕션이기 때문에 여기 햇을 붙여서 젠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미지가 앞에 오는 구조가 거의 라바의 일반적인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라바 말고도 이제 다양한 랭귀지 모델이 아니라 이제 비전 랭귀지 모델이 있는데 어떤 모델은 이 이미지를 뭐 텍스트 중간에 넣기도 하고 텍스트 뒤에 넣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 라바에서는 텍스트 제일 앞에 넣는 일반적인 구조를 선택을 했고요. 최종적으로 이런 식의 이제 구조를 가지는데 훈련 자체는 우리가 아는 크로스 엔트로피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크로스 엔트로피를 보통 여기 VLM에서는 넥스트 토큰 프리딕션이라고 해서 다음 토큰이 어떤 토큰이 가장 나올 확률이 높은지를 예측할 수 있게끔 훈련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두 가지가 거의 같이 사용이 되기 때문에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VLM에서 사실 제일 중요한 요소라고 하면 이제 훈련 데이터입니다. 훈련 데이터를 어떤 걸 구성을 해서 어떤 스테이지에 넣어주느냐에 따라서 VLM의 성능이 굉장히 달라지기 때문에 지금 여기 보시면 스테이지 1, 스테이지 2를 나눠서 데이터도 완전 다른 데이터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스테이지 1에서는 이제 스크래치부터 학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스크래치에 그 아까 여기 구조를 보여드렸던 것처럼 여기 커넥터 부분이 완전 아무것도 훈련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커넥터 부분을 랭귀지 모델을 잘 얼라이닝을 시켜줘야 돼서 보통은 아주 크게 약간 대충대충은 아니지만 크게 그 이미지를 설명하는 캡션들로 구성된 이미지 데이터셋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데이터가 굉장히 많고 어, 디스크립션이 좀 딥하지는 않은 크게 설명을 한다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테이지 2에서 우리가 원하는 질문을 던졌을 때 대답할 수 있는 능력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퀘스천 앤서링 데이터셋도 넣어주게 되고 혹은 그 이미지 자체를 조금 더 진짜 딥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그런 데이터셋들로 구성을 해서 넣어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스테이지 1, 스테이지 2가 라바에서 보통 채택을 하는 훈련 방법이고 다른 이제 VLM들은 또 다양한 방법을 사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뒤로 가면 갈수록 뭐 우리가 흔히 아는 RLHF나 뭐 리인포스 러닝 같은 것도 추가해서 더 모델을 좋게 만들어 줄 수 있는데 여기서는 그런 방법까지는 확인하지 않고 그냥 간단하게 아까 보여드렸던 넥스트 토큰 프리딕션으로 훈련하는 그 부분만 확인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이게 이제 평가는 논문이다 보니까 그 구현 자체에 좀 중요시 여기고 있어서 어떻게 구현을 했는지도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는데 오픈소스 파이터치로 구성을 해서 그냥 코드 한 줄씩만 바꿔도 다 평가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두었다고 하고 있고요. FSDP라고 해서 이제 엄청 라지 모델 혹은 뭐 요즘 빌리언 단위 모델이 많은데 전부 이런 FSDP라는 방법을 통해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DDP 말고도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허깅 페이스에 다 잘 올려놔서 평가를 할 수 있다. 그리고 A100 8대로 다 훈련을 하고 평가를 했다 정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평가 데이터 셋에서 이제 나온 성능 평가를 해서 어떤 그 요소가 제일 크리티컬한지를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이밸루에이션 셋을 구성을 하는 게 제일 좀 중요합니다. 왜냐면 성능이 딱딱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VLM에서는 기존까지는 뭐 GPT-4를 써가지고 이 오픈엔디드 이밸루에이션이라고 적어놨는데 보통 VLM이 아무런 대답을 내뱉을 수 있다 보니까 그 대답을 GPT-4에 정확하게 넣어서 GPT-4가 평가하는 방식을 좀 주로 선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방법을 채택하게 되면 어, 좀 객관적인 평가가 불가능해지니까 이 저자들은 그런 걸 아예 다 제거해버리고 yes or no로 대답할 수 있는 것 혹은 객관식으로 대답할 수 있는 것들만 구성을 해서 이 evaluation suite을 네, 구성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자세히 설명드리진 않겠지만 조금 간략한 설명을 적어 놓았고요. 뭐 GQA 같은 건 좀 유명한 데이터셋이니까 뭐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텍스트 VQA 같은 거는 여기 이미지 안에 이 텍스트가 있는데 이 텍스트를 정확하게 찾아서 퀘스천 앤서링 하는 데이터셋이라고 보면 됩니다. 좀 어려운 데이터셋이고요. 그리고 여기 p-value라는 걸 사용을 해서 모든 데이터셋에서의 상대적인 평가를 보고 그 다음에 이게 이 값이 우연인지 아닌지를 p-value를 통해서 확인을 하는데 이 p-value를 여기서 다 설명하기는 좀 힘들어서 유튜브 링크 남겨놨으니까 뭐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p-value가 지금 여기 유의 수준이라고 적어둔 미리 정의해둔 값보다 낮게 나오면 이 값이 우연에 의한 일치보단 어, 확실한 그 요소에 의한 결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했던 그 VQA 데이터셋과 더불어서 로컬라이제이션 하는 것도 구성을 하고 있고요. 보통 그 바운딩 박스를 주고 그 바운딩 박스에 있는 객체를 설명하라라는 것 혹은 그 객체를 이야기한 다음에 그 객체의 바운딩 박스를 달라라고 하는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조금 더 어려운 데이터셋을 가지고 와서 평가에 넣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네 가지가 조금 중요한 데이터셋이긴 한데 포프라는 게 진짜 유명하고요. 그 할루시네이션이라고 해서 VLM이 없는 걸 있다라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런 걸 평가하는 데이터셋입니다. 어쨌든 이런 걸 가지고 잘 구성을 해서 한 번에 질문을 하면 한 번에 이제 코드를 넣으면은 바로바로 평가가 나올 수 있게끔 짠 것 자체가 이 저자들의 그 컨트리뷰션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그 라바 중에서도 이제 이 평가를 위해서 어떤 자세한 디테일을 쓰는지를 적어 두었습니다. 라바 1.5V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클립 VIT를 사용하면서 비쿠나를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간략하게만 설명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훈련 방법을 투 스테이지로 나눠서 훈련하는 것 자체를 기본으로 두고 있으며, 레터박스 패딩이라고 하는 게 여기 클립 이미지가 요즘 336 픽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정사각형 이미지만 봤기 때문에 우리가 쓰는 훈련에 쓰는 이미지들이 보통은 정사각형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사각형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보통은 리사이즈 하거나 뭐 그냥 잘라서 패딩이 있는 형태로 쓰는데 그 렛터박스 패딩이 그냥 잘라서 검은색 패딩이 있는 형태를 유지한 채로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 중요하지만 뭐 한 부분씩만 바꿔서 평가를 한다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좀 저자들이 이야기하는 분석에 대해서 들어가 볼 텐데 첫 번째로는 아까 오토마이제이션 절차라고 했는데 그, 저- 이 부분이 말하는 게 훈련을 어떻게 하느냐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던 스테이지 1, 스테이지 2가 진짜 필요하냐라는 건데요. 실제로 해보니까 필요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스테이지 1에서 보통 얼라이먼트를 하고 스테이지 2에서 인스트럭션 튜닝을 하는데 그 결과가 여기서 보이는 것처럼 좀 보기 힘들긴 하지만 어, 지금 싱글 스테이지가 그 스테이지 2를 쓰지 않은 거고요. 그냥 기본 라바가 스테이지 2로 학습을 한 겁니다. 근데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요. 심지어 이 노란색이 더 결과가 좋은 걸 볼 수 있죠. 그러면 이 스테이지 2를 써서 훈련을 했을 때 이 코스트가 굉장히 많이 드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러지 않고 스테이지 2를 스테이지 1으로 줄이고 성능이 비슷하거나 혹은 더 좋게 나온다면 스테이지 2로 나눠서 훈련을 절대 할 필요가 없다라는 식의 인사이트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들이 말하기로는 이제 추가적인 얼라이먼트 스테이지는 필요가 없다. 그냥 바로 인스트럭션 튜닝으로 넘어가서 훈련을 하는 것 자체가 좋은 결과로 이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라바 1.5V를 썼다고 했는데 이런 분석 결과가 있긴 하지만 아직도 스테이지 2를 전부 다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아까 처음 라바 구조를 보여줬을 때 비전 백본은 훈련을 하지 않았습니다. 기본 라바들은. 그리고 그 커넥터 부분만 훈련을 하는 걸로 다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저자들은 그 비전 백본을 실제로 같이 훈련을 했을 때 성능이 어떻게 달라지느냐를 분석을 해보았고 실제로 파인튜닝을 해보니까 그게 성능이 좋은 결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레프코코랑 OCID라고 하는 아까 그 버니박스를 찾거나 버니박스에 대한 객체를 이야기하는 그 데이터셋에서 엄청나게 큰 감소가 이루어지는 걸 볼 수 있는데 이 지금 회색깔로 되어 있는 게 파인튜닝을 VIT를 파인튜닝 한 거고 그 노란색이 하지 않은 겁니다. 엄청나게 성능 차이가 큰 걸 볼 수 있고 이거에 대한 설명으로는 뭐 사실 그 저희가 쓰는 그 클립이나 디노 같은 애들이 엄청나게 큰 데이터셋으로 다양하게 훈련이 되었는데 우리가 한정적으로 넣어주는 그 VLM 데이터셋 가지고는 이만한 그 성능을 유지하지 못한다 정도의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잘 훈련하거나 아니면 훈련을 하지 않거나 아니면은 LLM이랑 그 비전 백본을 같이 훈련하는 여기 적어둔 푸유라고 하는 스타일의 훈련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라바 스타일 말고도 이제 카멜레온이나 트랜스퓨전이나 쇼오라고 하는 논문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뭐 다 대기업에서 나온 논문들인데 얘네들은 방금 말했던 것처럼 비전 백본이랑 LLM을 같이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셋으로 훈련을 해서 라바보다 더 좋은 성능을 내는 애들도 있고 아닌 애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참고해서 나중에 VLM을 만약에 쓰신다 하면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지금 이미지들 제가 다 못 넣었는데 세 번째로는 여기 이미지 프로세싱 그리고 비전 레프레젠테이션인데 여기 부분이 비전 레프레젠테이션은 이제 비전 백본을 어떤 걸 쓰느냐에 대한 디자인 선택이고요. 이미지 프로세싱은 아까 말했다시피 클립이나 디노나 뭐 비전 백본들이 전부 정사각형 이미지만 받을 수 있는데 그 이미지 전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른 그 성능 영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비전 백본을 어떤 거에 쓰느냐에 따라 성능이 어떻게 바뀌느냐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첫 번째로 보통의 라바는 클립을 쓰는데 그 클립을 C그립, 그다음에 디노 V2, 그다음에 그냥 아주 노멀한 VIT를 이미지넷 21K나 뭐 1K에다가 훈련을 시켰을 때의 백본을 붙여서 성능 평가를 해보았을 때 그냥 클립이랑 C그립 빼고는 다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거에 대한 근거로서는 이제 클립이랑 C그립이 뭐 스케치나 다이어그램, 뭐 그래픽 같은 굉장히 다양한 데이터셋으로 훈련을 했기 때문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 마지막에 적은 컨트라스티브 로스를 쓴다는 것 자체가 좀 크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유일하게 그 텍스트랑 얼라이닝 시키는 게 클립이랑 C그립이고요. C그립 V2까지 나왔는데 여기서는 이때는 안 나왔기 때문에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얘네 두 개의 학습 방법은 그 컨트라스티브 러닝 방법을 아신다면 알겠지만 텍스트랑 가까워지게끔 학습을 하기 때문에 그 비전 백본만 가지고 와도 이미 텍스트랑 얼라이닝 된 부분이 굉장히 잘 하이라이트 되게 됩니다. 디노 V2나 뭐 VIT는 텍스트 정보랑 훈련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절대 쓸 수가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비전 백본을 바꿨을 때 지금 보는 것처럼 엄청나게 성능이 줄어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클립이랑 시그립은 반면에 좀 유사하면서도 더 시그립이 더 잘 되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아마 시그립 V2가 제일 잘 될 겁니다. 지금 여기엔 없지만.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정사각형 이미지를 어떻게 만들어 주느냐에 대한 분석이고요. 뭐 리사이즈 크롭이 이제 줄이고 어느 일정 크기로 리사이즈 한 다음에 하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레터박스인데 이거 X가 잘못됐네. 레터박스 말했던 것처럼 그냥 자르고 검은색 박스가 있는 형태로 그대로 넣어주는 것. 마지막은 그냥 그 크기로 전부 리사이즈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세 가지를 분석을 해봤을 때 기존의 논문들은 레터박스 형식을 거의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나이브하게 리사이즈 하는 게 그냥 가장 잘 됐다고 합니다. 심지어 뭐 클립에서는 가장 좋았고 시그립에서는 레터박스랑 두 개 다 뭐 얼추 비슷한 성능이 나왔다라고 하고 그냥 크로핑 리사이즈 해서 크로핑 하는 게 가장 안 좋았다고 합니다. 뭐 이거에 대한 원인으로서는 이미지 내에 있는 객체나 뭐 정보들이 일부 잘려지는 것 자체가 그 VLM에 들어갔을 때 정보 손실로 이어지는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저희가 나중에 뭐 VLM 같은 걸 디테일하게 구성할 때 어떤 걸 쓸지는 본인의 선택에 달려 있고 성능은 이렇게 바뀐다 정도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어, 아까 계속 말은 안 드렸지만 이 레졸루션을 크게 만들면 만들수록 성능이 좋아지거든요. 여기 지금 보면 224 픽셀보다 이제 336 픽셀이 더 좋고 336 픽셀보다 384 픽셀을 쓰는 비전 백본들이 더 좋은 성능을 냅니다. 이거는 라바 원비전이나 지금 최근에 나온 라바들까지도 이런 걸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속 나오는데 계속 분석도 나오고 뭐 사용을 하는데 여기 적은 것처럼 그 레졸루션이 늘어날수록 트랜스포머다 보니까 쿼드라티컬하게 계속 늘어납니다. 코스트가. 그러니까 그거를 방지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VLM을 이렇게 크게 만들면 좋다는 걸 알지만서도 사용을 하지 못해요. VLM이 너무 느리면 안 되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의 절충을 가지고 하지만 요즘에는 384 픽셀 비전 백본을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클립과 시그립이 컨트라스티브 러닝 같은 걸 써가지고 텍스트랑 얼라이닝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성능이 좋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에 반해서 디노 V2는 보통 셀슈비라고 해서 셀프 슈퍼바이스 러닝으로 훈련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미지에 대한 분석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 저자들이 생각하는 게 그 SSL 방법으로 훈련된 것과 그 다음에 컨트라스티브 러닝으로 훈련된 거를 같이 섞어서 피처를 컨캣해서 이제 LLM에 넣어줘보자라고 하는 게 주된 여러 가지 방법이었는데 그게 실제로 효과가 있다는 게 뭐 여기 분석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비전 백본을 두 개를 써야 되니까 그만큼 시간은 느려지겠지만 지금 시그립 하나만 쓰는 거에 비해서 디노를 같이 붙이는 게 여러 가지 데이터셋에서 얼추 거의 다 좋은 결과를 보여주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성은 디노 V2랑 시그립을 쓰는 게 가장 좋았고요. 요즘에는 디노 V2랑 시그립 2를 붙이는 게 가장 좋다고 많은 결과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결국 문제는 뭐 커미팅 코스트겠죠. VLM을 많이 넣으면 넣을수록 좋긴 합니다. 물론 이제 세 개까지는 테스트를 안 해본 것 같지만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랭귀지 모델을 어떤 걸 쓰느냐에 따라서 바뀌는 성능 분석인데요. 어, 보통의 라바는 이제 라마나 요즘에 들어서는 퀸이라는 모델을 쓰는데 이때는 라마2를 썼기 때문에 라마2와 이때 비쿠나를 썼네요. 비쿠나를 쓰고 그 비쿠나의 전 모델인 라마2를 같이 비교를 해본 겁니다. 근데 이제 라마2를 여기 인스트럭튠이라고 해서 튜닝을 좀 한 게 비쿠나고요. 이 튜닝을 한 게 성능에 영향이 있는지를 저자들은 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훈련을 했을 때 튜닝을 하지 않은 게 더 좋다라는 결론이 나왔고 이전까지 라바 모든 모델이 비쿠나를 쓰고 있었는데 라마2가 더 좋다는 반대적인 결과가 나온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아직도 비쿠나를 쓰긴 합니다. 그래서 뭐 저자들이 보여주는 실험 예시로서 좀 갖고 온 게 이 이미지인데 뭐 지금 이 이미지 안에서 어떤 결과가 이루어지고 있냐라는 걸 물었을 때 비쿠나를 쓴 거 그리고 라마 2를 쓴 거를 딱 보면은 비쿠나를 쓴 것들이 전부 설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설명을 많이 하다 보니까 할루시네이션이 늘어날 확률도 엄청나게 많아지게 되고요. 그런 거를 저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만 봐도 뭐 두 가지 나이프를 멍키가 뭐 발로 들고 있다 이러는데 손으로 들고 있으니까 틀린 말이죠. 뭐 그리고 그래서 아마 넣었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비쿠나보다 라마가 잘 된다 정도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뭐 인스트럭트 튜닝을 하는 게 좋느냐 안 좋느냐는 이제 분석을 마쳤으니 그 랭귀지 모델 자체가 성능이 좋아지는 게 VLM의 성능 향상으로 또 이루어지느냐를 확인해 봤을 때의 결과입니다. 이제 미스트랄과 미스트랄 V를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미스트랄이라는 회사에서 만들어낸 그 LLM이고요. 라마 2를 뭐 아마 기반으로 했었나는 잘 모르겠지만 라마랑 비쿠나보다 좋은 모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실험을 했을 때 마냥 랭귀지 모델의 성능이 좋아진다고 해서 또 좋아지는 건 아닌 것 같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지금만 봐도 그 라마 2를 쓰는 게 가장 좀 완곡하게 결과가들이 잘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VLM을 부스트하는 거에 이제 랭귀지 모델이 좋아지는 거는 크게 의미를 가지지 못한다 이긴 한데 요즘에 나오는 그 VLM 모델들은 퀸이나 뭐 라마 3 이런 걸 쓰는데 성능이 이때
VLM들이랑 또 차이가 엄청나게 큽니다. 그게 아마 랭귀지 모델이 좀 영향이 있는 것 같은데 이전 논문이라서 그런 것까지 담지는 못한 것 같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기존의 라바 모델이 훈련을 원회폭만 합니다. 데이터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 이상을 훈련을 하려면 거의 한 3, 4주가 가까이 들다 보니 그렇게 못했기 때문인데 그거를 1.5회폭 혹은 뭐 2회폭 점점 더 늘렸을 때 성능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여기 왼쪽에서 보여주고 있고요. 1회폭은 너무 작게 훈련한 게 맞았다라는 식의 결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훈련을 점점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성능이 더 잘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데이터의 구성 자체를 아까 엄청나게 많이 사용을 했지만 거기다가 더 추가를 했을 때 어떻게 바뀌는지를 또 분석을 했는데 다이아그램이나 뭐 약간 스케치 같은 좀 다양성이 많이 들어간 이미지를 넣었을 때 모델의 성능이 점점 더 올라갔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훈련 데이터랑 뭐 트레인 에폭 자체도 그 모델에 영향을 계속 미친다 정도를 시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계속 무작정 훈련한다고 또 좋진 않아요. 훈련하는 부분이 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비전 백본이랑 랭귀지 사이를 연결하는 그 커넥터 부분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 계속 하면 당연히 오버피팅이 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인사이트들을 가지고 방금 말씀드렸던 훈련 절차 그 다음에 뭐 랭귀지 모델 어떤 거 쓰는지, 그 다음에 훈련 에포, 그 다음에 데이터 어떤 거 쓰는 등등 이런 걸 다 디노랑 뭐 시그립 섞는 것 등등을 다 섞어가지고 최종적인 프리즘이라고 하는 논문을 냈고요. 모델을 만들었고요. 훈련 시간 자체는 훨씬 줄어들었는데 성능은 기존의 라바 백본보다 훨씬 좋은 성능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적절한 인사이트만 가지고도 훈련 그 모델 디자인을 안 바꾸더라도 성능을 높일 수 있다라는 게 이 논문에 약간 주장하는 바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리미테이션도 있습니다. 그 라바 1.5V가 그 엄청나게 큰 모델은 또 없어요. 그래서 70빌리언이나 요즘에 나오는 거의 100빌리언 넘는 진짜 대용량의 모델은 평가를 해보지 못한 거를 뭐 리미테이션으로 두고 있고요. 왜냐하면 걔네들은 또 다른 뉘앙스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평가 방법 자체가 아까 말했다시피 그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VLM이 원래 가지는 여러 가지 구술 방법을 평가해보지 못했다. 그냥 객관식으로 1번, 2번, 3번 혹은 yes or no의 그 평가 방법만 사용을 했다는 게 리미테이션으로 꼽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VLM의 모든 능력을 평가해보지 못한 거니까요. 그리고 저자들은 훈련을 많이 했다고 하긴 하는데 결국 뭐 코스트 문제 때문에 최대 2의 폭까지밖에 못했다고 합니다. 뭐 그 이상 가면 또 어떻게 될지는 저희도 모르는 거죠. 그리고 뭐 대체시 하나 있는데 이거 끝나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 네, 마지막이네요. 이거 질문 먼저 받겠습니다. 튜닝, 네, 그게 지금 랭귀지 모델이 두 가지를 다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여기 부분이 이제 인스트럭션 튜닝을 한 부분이 데이터를 많이 쓰긴 했지만, 사람의 대화 방법에 더 맞추다 보니까 객관적으로 그냥 짧게 설명하는 능력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 주절주절 거리는 게 많아져서 아까 말했지만 이제 할루시네이션을 일으킬 확률이 점점 더 늘어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기본 라마가 인스트럭션 튜닝을 하지 않았어도 더 좋은 성능을 낸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긴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방금 뒤에 말했던 그 랭귀지 모델이 더 좋아진다고 해서 그 성능이 좋아지지 않느냐 이거에 대한 질문은 여기 결과가 말해주는데요. 미스터라리 라마보다 랭귀지 모델로서 훨씬 좋은 모델이거든요. 근데 비전 백본에 넣었을 때는 이런 식으로 그냥 라마가 가장 좋은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근데 아까 말했다시피 최근에는 퀸 3나 퀸 2.5나 뭐 이런 훨씬 크고 좋은 모델을 넣으면 이 결과도 좀 일관되지 않은 것 같긴 합니다. 이게 2024년도의 결과라서 그런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는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어쨌든
이 시절까지는 랭귀지 모델이 좋아하신다고 결국 VLM 모델로 직접적으로 연결되진 않았다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됐을까요? 네. 또 질문 있으시면 바로바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궁금한데 네. 제가 중간에 놓친 것 같긴 한데 다른 모델들이 GPT-4로 코어한테 물어봐서 막 이벨리에이션을 한다고 네. 하셨는데 이 페이퍼는 그냥 VQA yes or no나 아니면 객관식으로만 평가했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왜 그 GPT-4를 사용하지 않았는지 그 부분은 살짝 놓친 것 같아요. 그러니까 GPT-4가 결국 걔도 훈련하는 모델이잖아요. 그래서 객관적인 평가를 낼 수 없다고 약간 저전을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뭐 저희도 그렇게 생각되잖아요. 사실 GPT-4가 항상 옳은 대답만 하는 것도 아니고 할루시네이션이 굉장히 많은데 걔네들을 이때까지는 전부 평가 방법으로서 여기면서 썼었거든요. 근데 조금 객관적인 분석이 필요한 여기 논문에서는 그런 것보다는 확실한 대답을 할 수 있는 그게 더 좋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미테이션에는 그런 말을 하고 있긴 해요. 그 오픈엔디드 다이얼로그를 평가하지 못하는 게 좀 문제다라고 정해두고 있고요. 사실 이걸 평가했을 때 진짜 성능 결과들이 또 다양하게 바뀔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VLM의 목적은 사실 사람이 대화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형태고 그 이야기를 사실 사람이 다 평가를 할 수 없으니 GPT를 쓴 건데 GPT도 아직 완벽하지 않아서 이 저자들은 그거에 의심을 좀 가졌다 정도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앞에 원그래프의 수치가 혹시 어떤 걸 의미하나요? 어떤 이것들이요? 네, 원그래프의 숫자들. 아, 이게 그 각각 데이터셋에서 100%가 다 맞춘 거고, 그 수치이긴 합니다. 그냥 결과, 네, 그렇죠. 근데 MAP는 아니고 각 데이터셋마다의 그 평가 방법이 또 다르게 있어요. 다들. 근데 이 yes or no기 때문에 사실 이런 수치적 평가가 가능한 거겠죠. yes or no나 뭐 객관식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 설계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긴 합니다. 네. 또 있으실까요? 뭐 VLM에 관련된 거라든지. 일단 녹화는 종료하겠습니다.